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너나 없이 여야 협치를 강조하지만 진영 논리에 젖은 우리 정치의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집권 여당 김용태 혁신위원장의 사퇴, 당내 협치마저 어려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의정부 을에서 사선 고지에 오른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사실 저희들이 속보로 계속 전해드리는데 먼저 속보를 좀 의견을 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원래 전국위원회, 전국 상임위원회가 있었는데 네. 이게 좀 정족소 미달로 네. 이제 개최가 무산이 됐는데 비대위원 인선, 혁신위원장 또 비대위원장 추인안까지도 지금 다 무산된 상황인데 지금 어떤 상황으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글쎄, 저도 이제 상임 전국위원이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상임 전국위원회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개진했어요. 예. 근데 우리 정진석 대표께서 친박이 무슨 자폭 테러를 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화가 많이 나셨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상임 전국위원회 친박 비박 할 것 없이 안 온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당원들이 안 온 거거든요. 문제는 뭐였냐면 정진석 대표의 죄송합니다만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혁신위원장을 선출하건 비대위원을 선출하건 이거는 상임 전국위원회 그다음에 전국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했어야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지금 취재하려고 한다. 이런 분들이 어떻겠는가.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호불호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분들하고 미리 상의를 하고 그분들의 동의를 얻었다면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친박 비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진석 대표가 이제 오래간만에 제가 보기엔 국회의원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네. 아니 상임 전국위원회라는 게 다 절차죠. 예, 네, 거쳐야 그리고 될. 그분들이 다 상임위원장이고 또 시도당 위원장이고 그분들이 친박 비박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이야말로 당을 사랑하는 네. 사람들인데 그분들의 미리미리 그분들과 상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예. 우리 정진석 대표의 패착이 아닌가 패착이 싶고 아닌가. 그 친박을 뭐라고 얘기할 일이 아니다 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족수 미달로 이게 좀 안 됐다. 네. 이제 나와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부결된 것이 아니라 네. 정족수로 안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혁신에 대한 당내의 어떤 의지가 좀 식은 것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혁신에 대한 시각이 식었다는 것라기보다는요. 예. 지금 선임한 비대위원이나 아니면 혁신위원장에 대한 비토다? 큰 말하자면 실망이죠. 실망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 그분들이 잘났다 못났다 그 사람들이 자격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과정에 있어서 정진석 대표가 보여주신 그런 리더십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정진석 위원장을 대표로 뽑았습니까, 의원을. 그러면 그분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지금 국민의당하고 지금 협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에 지금 그런 많이 의견 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의견들을 모으는 일이 사실은 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원내대표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위원장이 돼서 원내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아무하고도 상의를 안 했다. 뭐 한두 분하고 상의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아무하고도 상의를 안 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혁신위원장 김용태 위원장도 사퇴를 하고 또 정진석 의원 비대위원장 추인안도 추인이 안 될 경우에 네. 당내 전체의 어떤 지도부가 또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네. 어떻게 그러면 또 풀어가야 될까요? 글쎄 뭐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예. 비대위원장이 없으면 누군가는 당의 구심점을 가지고 지금 예. 저희가 곧 있을 그 전당대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원래 비대위원장 정진석 원내대표가 맡기로 한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관리형 비대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얼마든지 우리가 그 비대위원장을 관리형 비대위원을 뽑아서 원내대표 자체는 뭐 그대로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우리가 전당대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반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뭐 당이라는 데가 원래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원래 또 이렇게 결과가 별로 안 좋으면 그 결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우리가 또다시 도약하기 위한 성숙하기 위한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런 계기라고 생각하고 국민들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좀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좀 격려해 주시고 저희는 정말
어디 가서 정말 얼굴을 못 들을 정도고 정말 예.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현 주소를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고 우리가 네. 다시 하나가 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다짐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어제 이제 이른바 잘 뭐 저희 뭐 이른바 되도록이면 뭐 친박계다 비박계다 이런 용어를 쓰고 싶지는 않은데 이른바 친박계 초재선 의원들이 뭐 연판장 비슷하게 이제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런 모습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게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사령부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지시를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후죽순처럼 일어난 거예요, 그분들이. 저도 나중에 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그분들이 하시고 사실은 누가 어떤 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큰 그림을 하에서 이게 착착 진행된 게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분들이 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데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 그게 또 다 친박이라고 보기도 그렇고요. 예. 뭐 개파 색깔이 옅은 분,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닌 분 이런 분들이 모여서 어제 그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있다. 있다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일각에서는 여러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또 변화, 어떤 더 성장하기 위한 또 고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여권의 어떤 뭐 균열 또 재분화, 뭐 또 재편의 이야기까지도 좀 계속 나온다는 말씀이죠.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 뭐 여권 재편에 관해서는 뭐 이미 오래전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가 있을 때마다 여권 재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실제로 야당은 그래서 저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로서는 저희의 가장 큰 장점 또 저희가 그야말로 뭐떠나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당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서로가 좀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예. 결국은 하나로 된다는 거, 힘을 합친다는 거, 그리고 힘을 합쳐야 우리 당의 미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의견은 백가쟁명식으로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되 그것이 뭐 당이 뭐 그야말로 따나 잘못된다든지 네. 아니면 무슨 당이 분당된다든지 그런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망을 해주시는데 네. 또 일각에서는 이게 뭐 자숙 개파 말씀을 드려 죄송하긴 한데 7월 뭐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친박계 의원분들이 어떤 행동을 좀 취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시각이 분명히 당내 안팎에 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당으로서는 가장 큰 행사죠. 예. 제가 이제 당 대표를 뽑고 최고위원을 뽑는 행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동안 정치를 같이 했던 사람들끼리 우리 당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개진하는 건 뭐 당연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이렇게 마스터 마인드를 가지고 뭐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뭐 원내대표는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것이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그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고 네. 당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당이 어떻게든지 하나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또 그 전당대회라는 것이 뭐 아시다시피 우리 당대표를 뽑는 선거이긴 합니다만은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이거든요. 그래서 최고위원도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네. 포진하게 돼 있잖아요. 지도부를 구성하는 예, 거죠. 예.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특정인 누구를 좋아하고 또 어떤 그룹이 그건 당연히 자기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을 최고위원회 당대표에 하고 싶은 욕심이 있겠죠. 네. 그러나 그 전당대회 과정이라는 것이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최고위원회에 임명하게 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가지고 또 당이 한번 새롭게 네. 그 가능성을 가지고 또 예. 당이 하나가 되고 당이 또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 사실 지금 이제 사선 중진 또 이제 새누리당에서 분명한 좀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위치에 이제 계신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수습을 하고 좀 매듭을 짚고 앞으로 좀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 우리가 당이 혁신해야 된다. 네. 또 우리 당이 국민 앞에 정말 황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제가 보기에는 서로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가 사용하는 언어에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 그 자기 이제 민주주의라는 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번 선거에 졌다고 하면
진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여러 가지로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지금 현재 처한 우리 새누리당의 상황 아니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그야말로 따라 서로 자해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건설적인 방법으로 예. 우리가 혁신적인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데 미래에 관해서 더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앞으로 과거에 우리가 누가 더 잘못했냐. 다 잘못했죠. 누가 더 잘못한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더 큰 실수를 했냐. 이거 누가 더 큰 실수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네. 서로가 손을 합쳐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뭘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달라졌을 네. 때 서로 섭섭할 때 그때 우리 부부싸움도 말할 때 조심해야 되잖아요. 상처 주지 않도록. 서로. 예. 그래서 의견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의견을 다르고 또 우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지금 했으면 좋겠다는 이견이 있습니다. 예. 까지는 좋은데 근본적으로 못돼 먹은 놈이라든지 뭐 근본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라든지 근본적으로 무슨 이런 식의 얘기를 마음에 상처를 주는. 예, 예. 그래서 그 상처가 참 말로 이제 남긴 상처는 참 오래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장 이제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혁신안을 하겠다. 그다음에 관련 비대위로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기조였는데 네. 당장 혁신위원장 다른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좀 외부에서 영입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우리 당내 인사들은 어느 쪽으로 편향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친박이다 아니면 비박이다 무슨 친이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그 정치해온 역정에 따라서 그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그분이 어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제시한다고 해도 한편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말을 한 것처럼 오해받기가 쉬우니 밖에 있는 사람은 뭐 친박이다 친이다 무슨 뭐 이런 거 네. 비박이다 이런 거 없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임명준 목사님 같은 분을 모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꼭 임명준 목사님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파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말씀을 하시면 제가 보기엔 당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좀 더 경청하고 정말 사심 없고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의 해결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시점에도 같은 역시 유효한 생각이 뭐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사태가 좀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또 당원들이나 또 그 당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과 의견을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보시고요. 예. 사실 당내 협치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당 안팎으로 예를 들어서 여야 또 청와대 여러 그 기관 간의 협치 문제가 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내일이 5.18 민주화 기념일인데 사실은 지금 이제 님을 위한 행진곡 재창이냐 뭐 이 문제를 놓고 지금 계속 갈등이 식지가 않고 있는데 네.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여나 야가 좀 더 솔직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뭐 저희가 정치권에서 이제 오랫동안 갑론을박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마치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협치를 못한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가 미래를 발목 잡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보훈처장의 박승춘 그분의 개인적인 결단인지 그분이 정말 보수의 영웅이 되고 싶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뭐 나름대로의 그 내부의 무슨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과거의 문제가 우리 앞으로 미래의 문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팩터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건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어떤 것이 맞는다 틀린다를 떠나서 또다시 새로운 분열 양상, 갈등, 분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정말 우리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우리 역사에 있어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가 상대방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 참으로 어려운 그 우리 미래를 만드는데 참으로 어려운 그 서로의 그 장벽을 쌓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문제는 뒤로 하고 앞으로 미래 문제에 관해서는 미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 내일이 5.18 민주화 기념일인데 당장 내일부터 또 야당 야권에서 문제를 상당히 제기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까요? 현실적으로는. 원내대표 세 분 만나는 게 5.18 이후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또 이제 지혜를 짜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좀 화났다 그럴까요? 예. 뭐 그분들의 역정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을 뭐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 예.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일이 바로 이제 5.18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당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뭐 이 문제들 이미 이제 뭐 지나갔고 이미 행사는, 이제 이미 네. 결정을 했고 이미 뭐 그렇게 지금 뭐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돼 있는 마당에서 이제 원내대표들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이 중요한 거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그런 일들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 20대 원구성이라든가 뭐 또 현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미칠 가능성이 없는 그거는 아무것도 없죠. 이 세상 뭐 무슨 일이든지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하여간 최소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서로가 지혜를 짜내는 것이 예. 20대 국회가 국민이 우리에게 준 명령을 우리가 예. 잘 이행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여러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 또 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 뭐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일단 뭐 사퇴한다고 밝혔긴 했는데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대망론 또 그 대망론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중심에 있는 것 같은데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영입 가능성을 계속 거듭 주장하셨거든요. 어떤 의미의 말씀이신 건가요? 일단 국민적인 지지도가 있는 분이고 또 저희 당에서도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저는 예. 꼭 반기문이라는 분을 모셔서 그분을 꼭 우리 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자. 만들어서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희 당에도 좋은 분들이 계셔요. 뭐 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어느 분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분들과 이게 네. 당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희망이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당 대권 후보라는 분들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여론조사가 굉장히 낮고 네. 또 당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쓸 틈이 별로 없었는데 반기문 총장이라는 분을 포함한 우리 당내 인사들이 모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 당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고 네. 그리고 당내 인사들이 과연 반기문 총장이라는 분이 우리 당 대표로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와 새누리당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분인가 네. 판단하고 그분이 그렇다 그러면 그분을 내세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후보들을 우리가 지금 당내에 있는 여러 후보들 중에서 어떤 분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가 하여간 상수로서 한번 늘 고민을 해야 되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우리 당내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을 얘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개헌 문제라도 이게 좀 결부가 돼 있단 말이죠. 일전에 또 개헌에 관한 의견도 뭐 밝히신 적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여권 야를 떠나서 이제 개헌론 어제도 또 그런 토론회가 있었고요. 개헌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글쎄 이제 저희가 옛날에 과반수가 넘었을 때 얘기고요. 그때 개헌 문제도 네. 제가 그때 개헌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제 앵커께서 질문을 하시길래 개헌을 한다면 그런 개헌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당이 처한 입장이 저희가 개헌론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헌 문제는 네. 뭐 지금 우리가 과반수도 안 되는 지금 120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개헌을 하려면 최소한 더 180명이 넘어야 되는 3분의 2선이 넘어야 되는데 두 당이 합쳐도 안 돼요. 우리가 더불어민주당과 합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개헌 문제보다도 굉장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예. 잘못하면 개헌론이 모든 또 이슈를 다 블랙홀로 네.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헌론에 관해서는 이제 입을 다물기로 이제 개헌론을 지금 말할 상황이 아니다. 필요성은 있지만 시기적으로 좀 이제 말할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당 사선 의원으로서 당내 명실상부한 중진 의원이신데 여러 당의 현안 어려움들을 좀 선두에 나서서 좀 주도를 하셔야 될 의사 또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좀 있는데 어떤 역할? 뭐 여러 가지로 어떤 역할이든지 역할이 주어지면 마다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뭐 당이라는 것이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를 미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최소한
이 역할에 있어서는 홍문종이라는 사람이 이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그래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또 이런 역할 한번 맡아봐라. 네. 이런 그야말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가 앞장서서 뭐 내가 무슨 잔다르크처럼 나를 따라라 이러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견을 좀 모아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좀? 예, 그 오랫동안 당에 있었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로부터 뭐 다양한 의견들을 접하고는 있고요. 또 제 나름대로 그것을 잘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스럽다. 또 하나 좀 속보가 좀 전에 돌았는데 이제 김재순 13대 국회의장을 맡았던 김재순 의장께서 좀 타계를 했다라는 게 좀 속보가 들어왔는데 혹시 뭐 김재순 의장과 어떤 뭐 관계라든가 뭐 좀 네, 뭐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분이고요. 아직 뭐 언론을 통해서만 아는 네. 분이고 뭐 훌륭하신 분이었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만요. 그렇군요. 이만섭 전 국회의장 얼마 전에 타계하신 것 같은데 잇따라 또 타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홍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